라고 제가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공격 투자형이거든요. 이 상품을 가입하는 거는 최고 위험 등급의 1등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격 투자형만 가능한데 시장 공격 투자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시면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하고 투자 자금 대부분을 주식형 펀드, 파생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주부가 이런 그 등급에 있다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거의 있는 게 이상하죠. 네? 그런데 PB라고 점포에서 대부분 이런 점포에서 대부분 여성,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라고 하면 대개 이제 자산이 좀 축적된 50대 이상의 이제 주부들이 여자들 대상으로 이게 판매한 게 거의 80% 이상이라면 이분들이 무슨 공격 투자형에 해당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어떤 아까 여타의 사기적인 그런 정황을 얘기한 것 이외에라도 공격 투자형에 이분들이 속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고 설명 위반에 대해서 중요하죠. 설명 위반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짓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독일 국채, 영미 국채가 투자하는 것이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손실이 없다, 원금이 보장된다, 예적금처럼 안전한 상품이 있냐, 이런 것들이 투자 성향을 허위로 기재했다든지, 또 투자 등급을 임의로 상향 처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사기로 주장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투자 판단이라든지 상품 가치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곡시켰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간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손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또 확실하게 오인할 수 있는 이런 단정적인 말로서 권유를 했다든지, 또 중요 사항을 도의적으로 누락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에 위반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기를 하고 항목별로 이번에 소송에 이런 논리를 펼 예정입니다. 형사 책임으로 인해서 은행이나 그 담당 직원을 저희가 다음 주 10월 1일 날 고소한다고 했죠. 거기에는 이제 문서 위조죄,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형사고발 사항에서 포함된 사항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쟁 조정을 기다리는 게 대세입니다.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쟁 조정을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분쟁 조정은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 분쟁 조정을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을 신청을 하면 이번 건도 그렇고 동양 사태도 그렇고 피코 사태도 그렇고요. 민원 신청을 하면 이번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태라고 하는 금융 사태라고 하는 거,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민원만 신청하면 다 분쟁 조정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분쟁 조정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미리 조사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고 당신은 분쟁 조정으로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의 동양사태처럼 민원만 신청하면 무조건 다 분쟁 조정으로 넘겨서 내가 다 분쟁 조정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자신들의 편의적으로 지금 이런 걸 진행한다는 거죠. 보다 더 명확하게 한다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면서 분쟁 조정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얘가 사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주장하는데 왜 사기적인 요소는 주장하지 않고 불안전 판매만 주장을 해서 너는 책임이 2다, 너는 책임이 5다, 너는 책임이 6이다 해서 무슨 뭐 8대2, 7대3, 뭐 6대4, 5대5, 뭐 8, 뭐 6, 뭐 4대6 이런 식으로 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 우리나라의 금융사태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를 이거 관리하고 은행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지나치게 자기 편의적으로 지금 분쟁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사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쪽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불안전 판매는 상호 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8대2가 됐든 7대3이 됐든 비율의 대상 비율로 지금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개별화된 피해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런 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별로 이제 3,500명, 뭐 4,000명이, 3,700명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이게 이제 뭐 이건 3점, 이건 2점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65점이 나왔다. 65점이 나온 사람은 당신의 책임은 40%입니다. 6대4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형화된 그 판정의 표에 의해서 판정을 하는데 이런 것은 도매 방식이다. 소매 방식, 개인별 방식으로 이거 사태를 이 피해 방식을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 조사에 대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서류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 동양 사태 때도 문제가 되고 제가 문제를 계속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녹취 기록입니다. 은행도 그렇고요. 뭐 증권사도 그렇고 이러한 그 고위험 상품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녹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해피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제공해 주지 않고 소송 시에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기타의 자료를 즉시 제공해 줘야 된다. 정보 제공에 그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기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걸 기타에 해석을 하지 않고 거기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저 신청 서류라든지 이런 항목이 앞에가 있거든요. 신청 서류라든지 이런 거에 그런 항목에 녹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소송에서만 줘야 된다 하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뭐 투자 신청서처럼. 근데 이거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동양 사태 때도 안 줬는데 이번에도 안 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서류를 주지 않고 이런 것들은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을 제한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치에 있어서 미흡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거하고 동일하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제 뭐 가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그냥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여 년 이상 금융소비자 운동을 하고 있고 이 세계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10여 년 동안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어요.